안녕하세요. 챕터 9 선운동량과 충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차원 충돌의 종류와 탄성 충돌 그리고 비탄성 충돌 법칙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충돌이란 두 입자가 짧은 시간 동안 작용해서 서로에게 힘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상호작용하는 힘은 다른 외력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하는 충격량 근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입자가 충돌할 때 상호작용하는 힘, 즉 충격력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두 입자를 하나의 개로 설정한 내에서는 그 충격력은 내력이 되므로 그 개의 운동량은 어떠한 충돌, 즉 충돌의 종류와 상관없이 개의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여기에서 충돌의 종류와 관계없이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은 두 입자의 전체 운동량을 말하며, 이때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듯 충돌 과정에서 두 입자는 고립계라 가정한 것입니다. 만약 입자 하나만을 개로 설정하면 입자는 충돌 과정에서 다른 입자로부터 힘을 받음으로 운동량이 변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질량 M1, M2인 두 입자가 F21, F12의 힘으로 충돌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F12는 입자 1이 입자 2에 작용하는 힘이고 F21은 입자 2가 입자 1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만약 이 충돌로 인해서 입자 1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델타 P1은 인테그랄 F21 dt가 됩니다. 왜냐하면 F1이 입자 2가 입자 1에 작용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자 2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델타 P2는 인테그랄 F12 dt가 됩니다. 그럼 두 방정식을 더한다 라는 것은 두 입자 1, 2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므로 델타 P1 더하기 델타 P2, 즉 전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고, 우변은 인테그랄 F21 dt 더하기 인테그랄 F12 dt인데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F12란 마이너스 F21이 되므로 우변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운동량의 변화량이 0이라는 것은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형태에 따라 보존될 수도 있고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면 우리는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만약 보존되지 않으면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충돌은 두 물체가 접촉하는 것으로 보지만, 미시적 관점에서는 두 원자가 접촉하지 않고도 서로 청력이 작용해 운동량이 변하면 충돌이라고 봅니다. 충돌의 종류 중 완전 비탄성 충돌에 대해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란 두 물체가 충돌하여 서로부터 함께 운동하는 충돌입니다. 즉 충돌 이후 두 물체의 속도가 같을 때 우리는 그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여 지구에 박히는 경우, 그러면 충돌 이후 지구와 운석의 속도는 같으므로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고, 만약 에어 트랙 위에 두 개의 수레가 강력 테이프를 붙인 상태에서 충돌하게 되면 충돌 이후에 두 개의 수레는 같은 속도를 가지므로 이 역시 완전 비탄성 충돌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질량 M1과 질량 M2인 두 입자가 같은 직선을 따라 V1i 그리고 V2i로 운동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충돌의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고립계의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전체 계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0이다. 즉 충돌 전의 운동량을 PI, 충돌 이후 운동량을 PF라고 하면 PI와 PF가 같게 됩니다. 즉 충돌 전의 운동량은 M1V1i 더하기 M2V2i인데 충돌 이후의 두 물체의 속도를 VF라고 한다면 충돌 이후에는 M1도 속도가 VF, M2도 속도가 VF이므로 우변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 나중 속도는 M1 더하기 M2 분의 M1V1i 더하기 M2V2i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충돌 전후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면 충돌 후 운동 에너지가 작은데 그 이유는 충돌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 일부가 소리 및 열 에너지 등으로 변환돼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충돌의 종류 중 탄성 충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탄성 충돌이란 계열 전체 운동량뿐만 아니라 전체 운동 에너지도 충돌 전후 같은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만약 질량 M1 그리고 M2인 두 입자가 같은 직선에 따라 V1I 그리고 V2I로 운동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충돌의 종류와 상관없이 계열 전체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므로 충돌 전 운동량은 M1V1I 더하기 M2V2I 이고 입자일의 나중 속도를 V1F 그리고 입자의 나중 속도를 V2F라고 하면 나중 운동량은 M1V1F 더하기 M2V2F가 됩니다. 여기서 이 식을 좌우변으로 같은 질량끼리 이 양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식을 잠시 1번식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므로 운동 에너지 보존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그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것을 배웠으므로 보면 2분의 1 m1v1i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v2i의 제곱은 충돌 전 계열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되고 우변은 2분의 1 m1v1f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v2f의 제곱이 됩니다. 각 항에 1을 곱해서 소거할 수 있고 같은 질량 m1끼리 그리고 m2끼리 항을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학에서 배웠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 그리고 a 플러스 b로 인수분해할 수 있으므로 정리해보면 좌변은 m1의 v1i 빼기 v1f 곱하기 v1i 더하기 v1f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변은 m2 곱하기 v2f 마이너스 v2i 곱하기 v2f 더하기 v2i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2번식이라고 두겠습니다. 여기서 2번식을 1번식으로 나누게 되면 지금 M1 서로 소거되고 우변에 M2가 소거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도 항이 소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항은 좌변은 V1I 더하기 V1F가 되고 우변은 V2F 더하기 V2I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처음이라고 하는 이 같은 I 항끼리 이 항하고 그리고 충돌 후를 의미하는 F끼리 항을 넘기면 V1I 마이너스 V2I는 마이너스 V1F 마이너스 V2F가 되는데 여기서 V1I 빼기 V2I라고 하면 입자 2가 본 입자 1의 상대 속도가 됩니다. 우변에서 가로 안에 있는 값은 충돌 이후 마찬가지로 입자 2가 본 입자 1의 속도가 됩니다. 즉 충돌 전 두 입자의 상대 속도는 충돌 후의 상대 속도의 음의 값, 즉 충돌 후에 상대 속력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돌의 종류는 반발 계수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반발 계수는 기호를 e를 사용하고 반발 계수 e는 마이너스 충돌 후 상대 속도를 충돌 전 상대 속도로 나누면 됩니다. 즉 충돌 전 상대 속도는 V2I 마이너스 V1I 라면 여기서 분자는 V2F 마이너스 VIF가 되겠습니다. 만약 완전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가 같으므로 분자가 0이 되어 바로 반발계수 E는 0이 됩니다. 그리고 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충돌 전후 상대 속력이 일정하므로 분자와 분모의 그 크기가 같아서 바로 반발계수는 1이 됩니다. 탄성 충돌의 경우 운동량 보존과 운동 에너지 보존식을 연립하는데 바로 연립 과정이 다소 복잡하므로 반발계수 E는 1이 되는 것으로부터 연립 과정을 좀 수월하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운동량 보존식과 운동 에너지 보존식을 연립하면
바로 두 입자의 질량과 처음 속도를 알고 있을 때 충돌 후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계산식을 한번 유도 과정을 거쳐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의 질량 M1과 M2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충돌 전 속도를 V1 그리고 V2라고 하고 충돌 이후 속도를 V1 프라임 그리고 V2 프라임이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후 총 운동량이 보존되므로 운동량 보존식은 M1 V1 더하기 M2 V2는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 됩니다. 이 식을 1번 식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탄성 충돌이므로 반발 계수는 1입니다. 그래서 반발 계수 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충돌 전 상대 속도 즉 V2 마이너스 V1 분의 분자는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은 1이 됩니다. 이 식으로부터 V1 마이너스 V2는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는 식, 즉 이 식을 우리는 2번 식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충돌 이후 두 입자의 속도를 알기 위해서 2번 식을 1번 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번 식을 일단 정리를 하기를 V2 프라임은 V1 마이너스 V2 플러스 V1 프라임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를 1번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M1 V1 더하기 M2 V2는 M1 V1 프라임 더하기 M2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V2 프라임 자리에 V1 마이너스 V2 더하기 V1 프라임을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같은 한끼리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분배를 먼저 한다고 하면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1 마이너스 M2 V2 더하기 M2 V1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그 V1 프라임끼리 좀 묶어보면 M1 더하기 M2의 V1 프라임로 묶을 수 있고 남은 항은 M2 V1 마이너스 M2 V2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조금 정리를 좀 마저 해보면 M1 더하기 M2의 V1 프라임은 M1 마이너스 M2의 V1 더하기 2 M2 V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궁금한 건 충돌 이후의 입자 1의 속도이므로 양변에 M1 더하기 M2를 나눠주게 되면 앞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 이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충돌 이후 입자 2의 나중 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대칭성을 생각해 보면 첨자 1과 2의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즉 앞에서 1번 첨자 1 대신에 2를 대입하고 첨자 2 대신에 1을 대입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면 분자의 M1 더하기 M2 같은 경우는 첨자를 바꿔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첨자 1 대신에 2를 대입했으므로 이 앞에 항이 바로 두 번째 항 V2i가 되는데 보면 M2-M1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입 첨자를 바꾼다고 했으니까 2 대신 1을 대입하면 여기에 2M1이 되고 여기 첨자 2 대신에 첨자 1을 대입한 값이 됩니다. 즉 사실 두 방정식에서 두 입자의 나중 속도를 이렇게 연립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과정을 모두 다 반복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 한다면 나머지는 첨자 1과 2를 위치를 바꾸어서 쉽게 유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입자의 질량이 같은 경우 보면 여기에서 M1-M2 항이 0이 되고 마찬가지로 M2-M1이 항이 0이 되므로 지금 식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 여기서도 바로 가로값이 1이 되므로 입자 1의 나중 속도는 입자 2의 처음 속도가 되고 입자 2의 나중 속도는 입자 1의 처음 속도가 됩니다. 즉 이 말은 입자들의 속도가 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입자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다른 동일한 질량인 입자가 충돌하게 되면 운동하던 입자는 멈추게 되고 가만히 정지했던 입자는 처음에 접근하던 입자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튕겨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입자 2의 처음 속도가 0인 경우, 즉 유도했던 결과식에서 두 번째 항이 다 0이 됩니다. 그러면 입자 1의 나중 속도는 이렇게, 그리고 입자 2의 나중 속도도 좀 간단한 방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두 번째 입자가 처음에 정지한 상태에서 M1이 M2보다 아주 큰 경우, 그러면 M1-M2 항 자체가 거의 근사적으로 M1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그리고 M1 더하기 M2에서는 바로 M2 항을 이렇게 0으로 거의 아주 작다고 했으니까 무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 앞에 있는 대괄호가 또 1이 됩니다. 즉 입자 1의 나중 속도가 입자 1의 처음 속도가 비슷하다. 즉 입자 1은 속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입자 2의 나중 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M1이 M2보다 매우 크면 M2 항을 거의 0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괄호 값이 2가 됩니다. 즉 처음 입자 1의 속도보다 2배 더 빠른 속도로 되튕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가벼운 질량을 가지고 있는 구슬이 정지한 상태에서 무거운 질량을 가진 볼링공이 굴러가다가 충돌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두 입자가 탄성 충돌한다고 하면 볼링공이 질량이 매우 크므로 볼링공은 충돌 이후에도 속도가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운동한다는 이야기고, 가만히 있던 질량이 작은 구슬 같은 경우는 볼링의 속도보다 2배 더 빠른 속도로 충돌 이후에 튕겨 나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입자 2의 처음 속도가 0이고 반대로 입자 2의 질량이 매우 큰 경우, 그 말은 무거운 볼링공은 정지한 상태에서 가벼운 구슬을 충돌시키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 입자 1의 나중 속도 같은 경우는 M2가 M1보다 매우 크니까 M1 항을 이렇게 0으로 볼 수 있고, M1 더하기 M2 역시 M1을 0으로 두면 M2 항이 남게 되니까 바로 대괄호 안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입자 1의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의 마이너스 값, 즉 원래 속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되튕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자 2의 나중 속도 같은 경우는 M2가 매우 크다라고 하면 M1이 매우 작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괄호 값 자체가 거의 0으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즉 입자 2의 나중 속도는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므로, 이것도 구슬과 볼링공으로 예를 들어보면 무거운 볼링공이 정지한 상태인데 구슬을 튕긴다고 하면 구슬은 충돌 이후 원래 오던 속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되튕겨 나가게 된다는 것이고, 볼링공은 원래 있던 그 속도 그대로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9 선운동량과 충돌에서 2차원 충돌 분석과 연속적인 물체의 질량 중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